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직장에서 혹은 내 사업에서 진짜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 딱 하나가 업계 전체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시작부터 되게 무서운 상상이네요. 그렇죠.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저희가 스포츠 뉴스라고 하면 막 누가 어디로 이적했다 아니면 누가 골을 넣었다 뭐 이 정도의 사실만 전달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 표면적인 결과나 스코어 위주로 소비를 하죠.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들은 그런 단순한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룰 이 보고서와 기사들은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적 파장을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자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 중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눈앞의 숫자만 보다가 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가치를 놓쳐버렸는지 아주 치명적인 비즈니스 오판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눈앞의 비용 절감에 매몰된 기업의 실패 사례를 뜯어보는 동시에 개인의 품격이라는 게 어떻게 거대한 자본을 압도하는 브랜드가 되는지 그 핵심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추출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스케일이 남다른 실패 사례라서 우리가 비즈니스나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지금 스페인 카탈루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FC 바르셀로나의 후안 라포르타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아, 그 기자회견 분위기 진짜 살벌했다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살얼음판이었대요. 스카우트 책임자랑 마케팅 임원들을 쫙 세워놓고 사실상 다들 당장 나가라, 당장 책상 빼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부서를 거의 해체해버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캄프누 경기장 주변이 막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였죠. 도대체 이 거대한 클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가 막히게도 그 이유가 단 한 명의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네, 시간을 조금만 되돌아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딱 그 시점에 라포르타 회장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최종 영입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를 제시하는 선택지였죠. 정확합니다. 그 두 선택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발단인데요. 한쪽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이자 이미 검증된 득점 기계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죠.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시아와 미주 시장을 겨냥할 폭발적 마케팅 가치를 가진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위원회 쪽 의견이 되게 강경했다면서요. 엄청났죠. 기술위원회 내부 보고서를 보면 그들은 손흥민 영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1년에 20골을 넣어줄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 리오넬 메시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맞아요.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난 빈자리, 즉 포스트 메시 시대를 상징할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력은 당연하고 아시아와 북미 시장의 지갑을 동시에 열게 만들 선수는 손흥민뿐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바르셀로나 재무팀의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거든요. 당시 바르셀로나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다. 막 이런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었잖아요. 빚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유럽 무대에서 이미 익숙하고 협상도 예측 가능한 레반도프스키라는 좀 안전한 선택지로 눈이 가는 게 재무팀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어기지 아니었을까요? 당장 장부상으로는 그게 훨씬 비용이 적게 되는 계산이 서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엑셀 시트 위에서만 보면 재무팀의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재정난에 빠진 기업이나 조직이 어떻게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덫에 빠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삼은 거군요. 네, 맞아요. 재무팀의 강력한 반대로 재정 안정을 핑계 삼아 손흥민을 포기한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장 그 이적료나 단기적인 비용은 아꼈을지 몰라요. 라포르타 회장도 결국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자 그 안전한 길을 택한 거고요. 결국 그 단기적인 엑셀 장부만 보다가 진짜 가치를 걷어찬 최악의 오판이 된 거네요. 그 스페인의 저명한 스포츠 정제학자인 호세 마리아 교수의 분석 보고서 내용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마리아 교수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죠. 바르셀로나가 잃은 건 1년에 20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아시아와 북미 시장이라는 대륙 그 자체다라고요. 와, 대륙 자체를 잃었다.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게다가 그 바르셀로나가 아꼈다고 생각한 초기 투자 비용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엄청난 수익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교수가 이걸 두고 경영학 교과서에 영원히 남을 최악의 실패 사례라고 평가한 겁니다.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뒤늦게 그 실제 데이터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라포르타 회장이 진짜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분노했다는 대목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임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깟 돈 아끼자고 했던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클럽이 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렸다고 소리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스스로 걷어찬 그 기회가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그러니까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고 미국 대륙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폭발해버렸잖아요. 이건 단순한 선수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 아이콘이 된 사건입니다. 생생한 세부 묘사들이 기사에 참 많았는데요. 막 공식 입달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그 2만석 규모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시즌권이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씨가 말랐죠. 게다가 티켓값이 무슨 슈퍼볼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와, 슈퍼볼이요? 미국에서 축구 티켓이 그 정도라니 진짜 대박이네요. 미국 현지 중계진들이 대위전 보면서 막 이건 축구가 아니라 예술이다 이렇게 감탄한 일화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상황이 훨씬 극명해집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인종을 불문하고 등 뒤에 손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등교하고 있어요. 그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입단했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그때 그 유니폼 판매량을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넘어서 버린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빚 갚으려고 자신들의 성지인 경기장 명명권까지 스포티파이에 팔아가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캄프누를 스포티파이 캄프누로 바꾼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포기한 선수 단 한 명의 경제적 파급력이 웬만한 유럽 구단 전체의 마케팅 수익을 우습게 압도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유럽 축구계 레전드들의 방송도 기사에서 다루고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사비 에르난데스 전 바르셀로나 감독의 고백이 아주 씁쓸했죠. 캄프노에서 뛰었다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2번은 더 들었을 거라면서 자신의 축구 인생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라이벌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 반응은 반대였잖아요. 완전 안도하는 반응 아니었나요? 맞아요. 지단은 만약 손흥민이 엘 클라시코에 나왔다면 우리 수비진에게 완전 악몽이었을 거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무대는 지금 미국이지만 그의 클래스가 여전히 유럽 정상급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방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경기장 안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경기장 밖, 진짜 거대한 자본, 명품 브랜드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자본주의의 롤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죠. 네, 보통 소비자들이 한정판 명품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앞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수장들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이른바 역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기사에 묘사된 장면들 보셨죠? 거의 무슨 첩보 영화 같았어요. 네, 샤넬 임원이 그 미국 훈련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고 막 버버리 수석 디자이너가 호텔 로비 소파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대목에서는 와, 이게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한 개인의 존재감 앞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비즈니스적 파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보그 비즈니스가 분석한 내용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거대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칭했어요. 아, 걸어다니는 기업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엄청난 시너지가 터집니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바일리가 LAFC와 재빠르게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스폰서십이 아닙니다. 기술과 팬덤이 만나는 지점이군요. LAFC 공동대표인 레리 프리드먼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그 숫자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손흥민의 거대한 팬덤과 와이어바일리의 기술력이 만나서 창출할 가치가 무려 3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단언했죠. 3조 원이요?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잠재적 생태계가 3조 원이라니. 근데 엄청난 제안이랑 선물 공세가 막 쏟아지는데 정작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태도가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좀 우쭐해지기 쉽잖아요. 당연하죠. 전용기 타고 회장님이 날아왔다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은 오직 축구에 집중할 때라면서 기다리던 그 높은 관계자들에게 생수를 직접 건네며 정중히 돌려보냈다고 하죠. 와, 생수 한 병 쥐어주고 돌려보낸 거네요. 근데 그 거절의 방식이 너무 품격이 있어서 명품 업계가 오히려 더 열광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명품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라 진심과 원칙을 가진 사람이 명품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개인 광고 제안들 대신에 팀의 공식 파트너인 와이어바일리 활동에 집중했어요. 게다가 LA 한인타운이랑 지역사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철저하게 팀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그 지점이 자본을 압도하는 개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르셀로나 라포르타 회장의 뼈아픈 후회, 그리고 수조 원을 들고 달려드는 명품 업계의 열광 속에서 가장 침착한 건 손흥민 본인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뒤늦게 후회한다는 소식에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바르셀로나 같은 위대한 클럽이 원했다는 것만으로 영광이지만 후회는 그들의 몫이다. 나는 지금의 팀과 나를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품격 있는 답변이네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바르셀로나처럼 눈앞의 숫자, 그 가성비에 얽매여서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가 당장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좌절했던 분들에게도 아주 큰 위로와 영감이 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당신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며 끊임없이 숫자를 묻지만 결국 본질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태도와 품격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거대한 자본이나 유서 깊은 조직의 후광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진심과 원칙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새로운 질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백 년 된 거대한 전통의 클럽조차 단 한 명의 개인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더 이상 감당하지도 심지어 측정조차 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을 보았습니다. 네, 엑셀 시트로는 절대 계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개인이 속한 거대한 조직이나 플랫폼의 이름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이자 더 큰 권력이 되는 이른바 1인 제국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닐까요? 조직의 로고가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시대 말이죠. 네, 조직의 화려한 후광 없이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이름표는 세상에 어떤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하루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품격이 그 어떤 명품이나 자본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도 이런 빛나는 가치가 마음껏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